정썰팀입니다. 조국 정국이 2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식을 되찾아달라. 정의와 공평을 세워달라. 지난 개천절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광장과 대로를 가득 메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7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2년 2개월간 재임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가족, 그리고 정권 실세,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첩보, 그리고 인사 검증을 주 전공으로 하는 자리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의 약점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온당합니다. 어떻게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조국을 헌신짝 내버리듯 쉽게 내칠 수 있을까요? 지금 좌파 집권 세력들은 가면을 내던지고 위선과 거짓으로 똘똘 뭉쳐진 자신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비위가 있을지, 아니면 어떤 약점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 중도는 허상이다.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은 중도를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일부가 집토끼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산토끼를 잡는, 그러니까 지지 세력을 확장해서 중도 개혁 세력을 보듬어야 된다라고 지금 외쳐내고 있습니다. 중도 개혁, 중도 보수 세력을 합쳐야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왜 대깨문만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좌파 집권 세력의 핵심 디지킹만 보존해서 이를 끌고 가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얘들은 보는 걸까요? 이 점에서는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맞습니다. 중도는 허상입니다.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 천당과 지옥으로 갔습니다. 노사모라는 핵심 지지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이끌고, 그렇지만 정권 초기부터 이 핵심 지지층들이 떠나갔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람의 말을 듣고서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판단되면 우파의 정치 아젠다도 적극적으로 흡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노무현 집권 세력들의 핵심 지지층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를 비롯한 경향, 오마이뉴스가 노무현 정부를 극렬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 핵심 지지층은 떠나가고, 결국에는 노무현 집권 세력이 패족 위기까지 몰렸었습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으로써 다시 이 노무현 집권 세력이 부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중도를 쫓는 건 허상이다.
노무현 좌파 집권 세력의 핵심 지지층을 끌고 갔으면 절대 패족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았다. 잘만 했으면 정권 재창출까지 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게는 왜 중도적이지 않느냐, 왜 보수를 개혁하지 않느냐, 이런 망발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들은 위선자 조국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대깨문들이 극렬하게 지키려는 조국을 끝까지 대깨문들과 함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 내년 민주당 총선은 대깨문이 좌우한다. 지금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 재선, 3선, 4선, 여타 5선, 6선 의원들까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조국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내년 총선은 대깨문, 문재인 핵심 지지 세력이 민주당 공천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 공천에서는 100% 국민 경선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번 내년 총선에는 민주당 경선룰이 변했습니다. 내년 총선 민주당 당내 경선룰은 권리당원 50%, 그리고 국민경선 50% 이렇게 5대5로 뽑습니다. 권리당원이 누구냐? 바로 대깨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게, 평소에는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만한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원들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에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내년 총선 경선룰 때문입니다. 만약에 조국을 지키는데 주저하거나 반대 표시를 하는 사람은 내년 대깨문들이 공천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서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 서울 강서갑의 금태섭 의원, 그리고 부산 연제의 김혜영 의원, 조금 삑사리들을 많이 냈죠?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대깨문 입장에서는 이분들 내년 본선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자랑합니다만,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들이, 대깨문들이 본선에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려는 네 번째 이유. 이미 좌편향된 대법원과 무죄 추정의 원칙. 지금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그 숱한 의혹들이 기소가 되고 재판으로 가게 되면 최종 대법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1년 가까이 임기를 짧게 하고 지금 영어에 몸이 되셨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될 대법관들까지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다 임명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재판까지 간다면, 지금 부인은 이미 기소됐고 또 더 기소될 것이고, 동생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결국 기소할 것입니다. 지난 70여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의 대표 피의자로 조국이 절반 이상 적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은 대깨문들과 함께 조국 지키기를 철저히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승산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떠한 겁니까? 다수결입니다. 사람 숫자가 좌파가 많으면 좌파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려는 5번째 이유. 베네수엘라의 추억.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들 중에 상당수가 2000년대 후반 차베스의 베네수엘라를 연구했습니다. 차베스의 포퓰리즘, 그리고 차베스의 좌파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차베스는 집권하자마자 국가 기관 시설인 석유 시추 및 그리고 정제시설, 그리고 대기업들의 외국 자본들을 다 내쫓고 국유화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돈이 넘쳤습니다. 그 돈으로 퍼주기식 복지로 국민들을 길들이고 자기들의 극렬 지지 세력, 차베스면 안 되는 그러한 지지 세력들을 만들고 그리고 끌고 나갔습니다. 차베스가 죽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폭락하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최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거의 난민국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차베스를 이어받은 마두로 정권이 아직도 건재한 이유가 뭡니까? 국민주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인, 삼권분립,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다 무시하고 좌파 독재의 토대를 공고히 한 그 덕분에 아직까지 정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뉴스는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하겠다는 검찰개혁, 이것도 베네수엘라와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하겠다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좌파 집권 세력이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따로 별도로 떼어내서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의 핵심 지지 세력 중 하나인 민변의 법조인들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임명해서 집권을 연장하고 그리고 혹여 정권을 빼앗겼을 때 후위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의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좌파 집권 세력의 기소 독점 시도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 6번째 이유. 문준용의 추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그리고 2017년 대선 때 자기 아들인 문준용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문준용 씨가 응시한 분야는 2명을 뽑게 되어 있었는데 2명이 다 합격했습니다. 물론 지원자도 2명뿐입니다. 이것만 봐도 특혜 입사라는 의혹 제기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어떤 데입니까?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아닙니까? 제대로 모집 절차를 진행했다면 수백 대 1, 최소 수십 대 1의 경쟁률이 당연한 그런 직장입니다. 점퍼를 입고 기고를 낀 상태로 사진을 찍어서 이력서에 첨부를 했습니다. 졸업 예정증명서는 지원 마감일보다 늦게 제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자신의 딸과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 남일 같지 않은 동정심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느끼는 그 동정심,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그 괴로움들을 투영하면서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고 공정이 사라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
자금의 상황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버리지 못하는 7번째 이유, 마지막입니다. 조국이 권력 투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집권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등장했습니다. 딱히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 큰 친밀함이나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 비서실장을 꿰찼습니다. 물론 대선 캠프에서 많은 공을 세운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5년 이상을 모신 측근들보다 돋보이는 자리에 돋보이는 권력을 자랑했던 임종석 비서실장, 지난 2년 넘게 임종석 비서실장과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권력을 놓고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놓고서 경쟁을 벌인다는 소문은 정말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관측을 했던 사람들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이겨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손쉽게 이겨냈던 것입니다. 지난 해명 기자회견, 그리고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줬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그 현란한 말솜씨, 순발력, 그리고 자신의 법적 지식을 가지고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의 말을 아주 스마트하게 하는 그런 영리함.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속의 혀처럼 일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정말 정권의 최정점인 대통령을 구워 삼는 재주 하나는 인정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버릴 수 있을까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조국을 지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시민, 우파시민은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지금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버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좌파 집권 세력의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벗기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조국이 해준다면 우리 자유시민, 우파시민에게 그리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일 쏟아지는 뉴스, 조국 전국의 뉴스에 정말 매스컴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좌파 집권 세력이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추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